추가로 기소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혐의가 새로 더해졌다는 얘기인데 일단 청문회 불출석한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글쎄요, 최 의원님. 국감에서 위증 혐의, 거짓말을 했다는 건데 최순실을 모른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때 약속이나 한 듯이 전부 최순실을 모른다고 했다가 나중에 수사 결과 또는 증언, 다른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알았던 사실이 이제 밝혀졌는데 저는 여하튼 이번 국정농단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거짓말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사법당국, 재판부가 정말 단호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청문회 불출석은 또 가볍게 봐서는 안 될 문제인데 이 문제 또한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부름에 따라가지고 국민 앞에서 어떤 출석을 하고 그 앞에서 진실되게 증언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절차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기소됐다고 그러는데 추가로 기소된 혐의들이 결코 가볍지 않은 혐의들이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정치인에게 있어서 거짓말이 탄로나면 정치 생명이 위험할 정도인데 글쎄 그냥 밥 먹듯이 거짓말 한다고 하죠, 저희들. 그렇죠. 지금 처음에 사실 이 사건이 터졌을 때만 해도 그냥 덮고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JTBC 사건, JTBC 처음으로 자료들을 공개했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어찌 보면 위급함 또는 이게 정말 이렇게 크게까지 게이트로 퍼질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의혹이 있어서 사실은 거짓말을 한 것 같고 그것이 결국은 국회 나와서도 거짓말을 하죠. 국감에서도 거짓말을 하죠. 그럼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가 활동을 하고 국민을 대표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요. 거기서도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아주 엄중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당시를 모면하기만 하면 앞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아니한 생각 또는 그때 당시만 해도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있다가 지나갈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저런 태도를 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겠죠. 김종 전 차관은 최순실 씨를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호성 전 비서관 볼까요? 보석을 신청을 했는데 구속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왜 보석을 신청했느냐 좀 의문입니다. 예, 사실은 이제 정호성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이미 선고를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이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한 재판의 어떤 심리 절차를 보게 되면 증거조사라든지 서중조사, 증인신문 모든 것이 다 끝난 상황이고 사실상 피고인 신문만 남아있는 상황이었는데 변호인 측에서 피고인 신문조차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사실상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한 어떤 재판 절차는 선고 빼고는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재판부가 구속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 달여 남은 어떤 구속 기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호인 측 입장에서는 한 달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굳이 이 정호성 비서관을 구속할 필요가 있냐라고 의문을 들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형사사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석제도를 통해서 좀 풀어달라라는 취지인데요. 이 형사사법법 규정을 보게 되면 보석 같은 경우에는 필요적 보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석을 신청을 했을 때 보석 요건이 되면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보석을 해주라는 것이 아니라 보석을 신청하면 기본적으로는 무조건 보석을 허가해 주는 게 법원의 판단이고 예외적으로 보석이 안 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 보석이 안 되는 쪽으로 그렇게 판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재판 절차도 다 끝나가 있고 이미 검찰 수사도 끝났기 때문에 증거나 도주 우려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다고 한다면 법원에서 보석을 허가해줘야 된다라는 판단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단 하나 이제 문제점이 아까 이제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찰에서 추가 기소를 한 겁니다. 이제 국회 모욕죄라고 해서 사실상 출석 요구서를 제출하고 출석 요구서를 송달받고 그리고 동행 명령까지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했습니다. 국회에서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을 보게 되면 이게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또 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 재판, 이 또 추가 기소된 어떤 이 사유를 삼아가지고 또 다른 어떤 구속 사유를 삼는다고 한다면 또 이제 사실은 보석이 불허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속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심도 역시 마찬가지로 6개월입니다. 아니 그 혐의가 추가된 거에 대해. 추가 관계에서는 6개월 또 별도로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네네. 그건 한번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어차피 구속이 풀어질 상태면은 보석을 당연히 신청해주니까 이렇게 신청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법조계에서는 당연히 하루빨리 나가고 싶겠죠. 그 안에 있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박 전 대통령이랑 굳이 좀 연결시킬 것도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지금 이 단계에서 보석을 신청하는 것은 그냥 이 자유를 구속당하기 싫은 사람의 본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호성 전 비서관이 나와가지고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연결을 해서 증거를
조작하거나 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이제 보여지고요. 수사가 끝날 만큼 끝났고 지금 대체적으로 혐의가 확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저런 상황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군 제대를 앞두고도 뭔가 하루 이틀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것을 감안을 해본다면은 저 상황에서 하루라도 벗어나고 싶은 심정이 크게 작용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최 의원님 말에 저 동의하고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은 뭐냐면 예. 안봉근 이재만이 지금 잠적 상태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거의 조사를 한 번 받았지만 실제적으로는 특검이나 검찰에서 제대로 조사를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세 명이 사실은 이제 문고리 3인방이라고 해서 청와대에서 최순실 박근혜 관련해서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 두 사람이 잠적돼 있고 숨어 있는 상태에서 혹시나 정호성이 미리 나가서 일부 나간 다음에 그들과 함께 일정 부분 또 다른 증거가 혹시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그 증거 인멸에 개입할 가능성도 우리가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 조사는 정호성 전 비서관에서 이루어졌지만 안봉근 이재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형태로 최순실과 박근혜 게이트에 개입돼 있었고 거기서 또 세 사람만이 공유하기는 어떤 형태의 무슨 증거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정호성이 나가서 일정 부분 증거인멸을 하거나 아니면 입을 맞출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정호성 비서관 같은 경우는 그 전에도 언론 보도에 보면 박 전 대통령을 끝까지 돕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박 전 대통령 주변에는 아무도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사실상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로 접견되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되면 유영하 변호사 한 명과 예. 그다음에 윤전추 전 행정관 두 사람만 접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일이라든가 또 변호인을 변호 어떤 조력하는 그 외에 어떤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사도 또 한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신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긴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사실은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주변을 보게 되고 보면 박지만 회장도 접견을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인 걸 보면 사실상 도와주고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상 이제 정호성 전 비서관이 보석으로 혹은 풀려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바로 이제 면회를 하거나 아마 신청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예. 그러나 이제 뭐 그런 것들은 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정호성 전 비서관의 어떤 관계에 비춰 봤을 때는 그럴 수 있겠다라는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절대 허용돼서는 안 될 것이 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정호성 전 비서관은 공무상 기밀 누설과 관련된 공범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접견 자체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거고요. 인간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도와준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예. 그러한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예. 만나서는 혹은 풀려나서라도 만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추가로 기소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혐의가 새로 뭐 더해졌다는 얘기인데 일단 뭐 청문회 불출석한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글쎄요, 최 의원님. 국감에서 위증 혐의, 거짓말을 했다는 건데 최순실을 모른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때 약속이나 한 듯이 전부 최순실을 모른다고 했다가 그랬죠. 나중에 예. 수사 결과 또는 다른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알았던 사실이 이제 밝혀졌는데 저는 여하튼 이번 국정농단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예. 거짓말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사법당국, 재판부가 정말 단호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앞서 청문회 불출석은 뭐 또 가볍게 봐서는 안 될 문제인데 예. 이 문제 또한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그 부름에 따라가지고 국민 앞에서 어떤 출석을 하고 그 앞에서 진실되게 증언을 하는 거 이런 예. 것들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절차들입니다. 그래서 예. 이번에 추가로 기소됐다고 그러는데 추가로 기소된 혐의들이 결코 가볍지 않은 혐의들이 검찰 수사도 끝났기 때문에 증거나 뭐 도주 우려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다고 한다면 법원에서 보석을 허가해줘야 된다라는 판단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단 하나 이제 문제점이 아까 이제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 검찰에서 추가 기소를 한 겁니다. 이제 국회 모욕죄라고 해서 사실상 출석 요구서를 제출하고 출석 요구서를 송달받고 그리고 동행 명령까지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했습니다. 예. 국회에서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을 보게 되면 이게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또 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 재판, 이 또 추가된 기소된 어떤 이 사유를 삼아가지고 또 다른 어떤 구속 사유를 삼는다고 한다면 또 이제 사실은 보석이 불허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속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심도 역시 마찬가지로 6개월입니다. 아니 그 혐의가 추가된 거에 대해서. 예, 추가 관계에서는 6개월 또 별도로 할 수가 있게 된 별도로. 겁니다. 네네. 그건 한번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어차피
뭐 구속이 풀어질 상태면은 보석을 뭐 당연히 신청해주니까 뭐 이렇게 네. 신청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법조계에서는 뭐 당연히 하루빨리 나가고 싶겠죠. 그 안에 있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박 전 대통령이랑 굳이 좀 연결시킬 것도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뭐 지금 이 단계에서 보석을 신청하는 것은 예. 그냥 이 자유를 구속당하기 싫은 사람.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한 재판의 어떤 심리 절차를 보게 되면 증거조사라든지 서중조사, 증인신문 모든 것이 다 끝난 상황이고 예. 사실상 피고인 신문만 남아있는 상황이었는데 변호인 측에서 피고인 신문조차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사실상 정호성 전 그 비서관에 대한 어떤 재판 절차는 선고 빼고는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재판부가 구속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 달여 남은 어떤 구속 기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호인 측 입장에서는 한 달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굳이 이 정호성 비서관을 구속할 필요가 있냐라고 의문을 들게 하는 겁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석제도를 통해서 좀 풀어달라라는 취지인데요. 이 형사소송법 규정을 보게 되면 보석 같은 경우에는 필요적 보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석을 신청을 했을 때 보석 요건이 되면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보석을 해주라는 것이 아니라 예. 보석을 신청하면 기본적으로는 무조건 보석을 허가해 주는 게 법원의 판단이고 예외적으로 보석이 안 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 보석이 안 되는 쪽으로 예. 그렇게 판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재판 절차도 다 끝나가 있고 예. 이미 남의 본성이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지금 정호성 전 비서관이 나와가지고 과연 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연결을 해서 뭐 증거를 조작하거나 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이제 보여지고요. 수사가 끝날 만큼 끝났고 지금 대체적으로 혐의가 확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저런 상황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군 제대를 앞두고도 뭔가 하루 이틀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 거 시간이라도 빨리 아니겠습니까? 나오려고 하죠. 예, 그런 것을 감안을 해본다면은 저 상황에서 하루라도 벗어나고 싶은 심정이 크게 작용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최 의원님 말에 예. 저 동의하고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은 뭐냐면 예. 안봉근 이재만이 지금 잠적 상태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거의 조사를 한 번 받았지만 실제적으로는 특검이나 검찰에서 제대로 조사를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세 명이 사실은 이제 문고리 3인방이라고 해서 청와대에서 최순실 박근혜 관련해서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 두 사람이 잠적돼 있고 숨어 있는 상태에서 혹시나 정호성이 미리 나가서 일부 나간 다음에 그들과 함께 일정 부분 또 다른 있다라고 저는 예.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정치인에게 있어서 거짓말이 탄로나면 정치 생명이 위험할 정도인데 글쎄 그냥 밥 먹듯이 거짓말 한다고 하죠 저희들. 그렇죠. 지금 예. 처음에 사실 이 사건이 터졌을 때만 해도 그냥 덮고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 뭐 JTBC 사건, JTBC 처음으로 자료들을 공개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만 해도 어찌 보면 위급함 또는 이게 정말 이렇게 크게까지 게이트로 퍼질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의혹이 있어서 사실은 거짓말을 한 것 같고 그것이 예. 결국은 국회 나와서도 거짓말을 하죠. 국감에서도 거짓말을 하죠. 그럼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가 활동을 하고 국민을 대표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요. 거기서도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아주 엄중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당시를 모면하기만 하면 앞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아니한 생각 또는 그때 당시만 해도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있다가 지나갈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저런 태도를 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겠죠. 김종 전 차관은 최순실 씨를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호성 전 비서관 볼까요? 보석을 신청을 했는데 구속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왜 보석을 신청했느냐 좀 의문입니다. 예, 사실은 이제 정호성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이미 선고를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이